뭐였지? 읽을 게 없네. 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락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6월달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제 6월달에 읽어야 할 책들을 싹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미 사실 읽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제가 현재 6월에 독서를 시작한 책들, 이번 달에는 뭘 읽을 거다, 벌려놓은 일들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나중에 또 공유도 해주시고요. 얘 드디어 이거 시작했구나, 이런 거 재밌게 좀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병렬을 자주 하기는 해요. 병렬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또 요즘에는 여러 책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돌려가면서 읽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웃기게도 실제로 거의 읽은 책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6월에 시작한 책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미 6월도 10일이 넘게 지났잖아요. 벌써 시간이 빨라. 자, 그래서 6월에 시작한 첫 번째 책은 아마 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뮤진트리에서 나온 앙투안 콩파뇽의 문학의 쓸모입니다. 요거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뮤진트리로부터 받은 책이긴 하거든요. 좀 오래전은 아니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무튼 받고 좀 쟁여놓고 있다가, 문학의 쓸모라는 제목이 되게 끌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읽어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쓸모가 어떤 것인지 늘 고민하거든요. 이제 글 쓰는 사람들, 또 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 문학 분야의 쓸모가 무엇인가, 정말 쓸모 없음이 쓸모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저 역시 그런 제목에 끌려서 한번 읽어보게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다양한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긴 한데, 나름의 흐름을 갖고 있어서요, 쭉 읽어나가다 보면 되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잘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당연히 답을 얻을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앙투안 콩파뇽이 학자의 입장에서, 또 여러 가지 창작자의 입장에서 사례들을 이야기해주면서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반갑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문학의 쓸모잖아요. 그럼 사실 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정말 문학을 안 읽거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읽어보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책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문학이 쓸모 있다고 너무나 강렬하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문학이 쓸모 있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희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강렬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학의 쓸모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지식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문학의 인생을 던진 분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조금 남겨놓긴 했는데, 앞부분보다는 이제 뒷부분이 조금 더 딥한 느낌은 있긴 해요. 앞부분은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좀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너무 다양한 예시들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작가다 보니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진짜 많이 나와요. 도대체 그 책 무엇이길래? 여러분들도 혹시 도전을 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름만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진짜 악명이 높은 작품이죠. 정말 읽기 힘든 작품이긴 한데, 그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서 또 이렇게 프랑스 작가다 보니까 많이 그 예시를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안 읽어봤으면은 뭔 말이야 하고 답답했을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옛날에 북튜브 초창기에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것도 좀 다행이었다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문학의 쓸모 읽고 있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읽은 책은 이 책, 블랙피쉬에서 나온 조원재 작가의 방구석 미술관 3탄입니다. 이 책 방구석 미술관, 이거 근데 진짜 유명한 시리즈인 거 아시죠? 모르겠다, 저는 사실 미술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고 미술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미술관을 막 주기적으로 찾아간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리즈가 너무나 유명한 것은 잘 알고 있고, 저도 과거에 이제 청주 관련 일을 하면서 방구석 미술관 1탄을 읽어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책이 벌써 3탄이 나왔더라고요. 조금 걱정됐던 거는, 출판사로부터 받아서 읽기 시작했을 때, 아니 2탄이 있는데 2탄을 읽어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알게 된 것은, 굳이 2탄을 꼭 3탄을 읽기 위해서 2탄을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게 나름의 어떤 미술사적인 흐름을 갖고 가요. 1탄에서는 현대 이전의 미술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2탄에서는 그 이후에 영향받은 한국 미술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외전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3탄 같은 경우는 진짜 서양 현대 미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시기상으로 보면은 1탄에서 3탄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실려있는 작가들이 너무 쟁쟁해서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화풍을 정확하게 기억하거나 뭐 이름을 외우고 있진 않더라도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목록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몬드리안. 몬드리안. 두 번째가 살바도르 달리. 와, 여기도 너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자코메티. 들어봤어. 그 다음이 잭슨 폴로. 모를 수가 있나? 그리고 마크 로스코, 앤디 워홀까지. 정말 쟁쟁한 작가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 조원재 작가가 이 작가들의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성장 환경을 거쳐왔고 또 그 자신의 회화적으로 미술적으로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하루에 조금씩 읽었고 한 챕터씩 읽는데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워낙 이제 그림이 많이 예시로 들어있기도 하고 정말로 몬드리안이 왜 이런 식의 그림으로 이르렀는지, 왜 이렇게 격자 형식을 사용해서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림이야?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현대미술들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작가가 이러한 지점에 이르렀는지를 그 인생을 돌아보면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이들이 그림을 처음 배울 때부터 그런 그림을 그린 건 아니거든요. 피카소도 마찬가지로 처음 그림 그릴 때부터 뭐 입체주의, 초현실주의 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름의 성장 과정, 또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그림에 대한 이해를 훨씬 돋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는 작품입니다. 지금 제가 어디까지 읽었지? 자코메티까지는 읽었던 것 같은데 잭슨 폴록 읽어야 되네요. 이 그림 너무 유명하죠. 이게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걸 보고 오히려 현대 미술이 너무나 거품이 끼었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에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면서 왜 이 작가가 지금 미국 현대 미술의 어떤 전설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이 시리즈 자체가 미술에 대한 이해를 좀 입문시키고 돕는 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미술이라는 게 되게 어렵고 마치 교양인들의 좀 돈 있는 사람들이나 시간 많은 여유 있는 사람들의 취미라고 여겨질 법한데 어떤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제목에 잘 걸맞게 책으로 어떤 미술을 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취미를 발전시켜서 실제 미술을 해보거나 아니면 미술관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판사로부터 받아서 상당히 재미있게 잘 읽고 있는 작품입니다. 덕분에 그래도 잘 잊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온 작가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작가였지라고 잊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교양차 읽어보면 참 좋은 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책은 요 책! 자음과모음에서 나온 류츠신의 삼체입니다. 삼체. 제가 이거 과거에 자음과모음에서 이제 전집을 그때 한정판 특별판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읽을진 모르겠다, 받고 싶긴 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5년에는 읽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6월에 먼저 그 아까 문학의 쓸모 싹 읽고 뭐 이거 딱 읽고 싹 하다가 근데 뭐 또 새로 읽지? 뭐 읽고 싶지? 막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삼체가 딱 보이는 거예요. 읽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삼체를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 이야기도 많고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정말 읽어봐야 돼, 너무 재밌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던 삼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SF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주 이야기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읽었는데 실제로 재미있긴 해요. 완전히 페이지가 잘 넘어가기도 하고 안에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의뢰 그렇듯 이 과학소설이라는 것이 과학을 모른다고 즐길 수 없으면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쓰여진 소설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읽히고 또 그 이야기적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과학 지식을 모른다고 즐길 수 없으면은 그건 좀 어떤 새로운 영역에 속해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대중성은 좀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체 읽으실 때 스토리 위주로 또 어떤 개념들 위주로 왜 삼체라는 문제가 이 작품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그냥 즐기면서 읽어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벌써 읽고 있다고 했는데 거의 1권을 거의 끝났어요. 370쪽 정도 읽었으니까 1권도 거의 다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야 원래 2권, 3권, 심지어 2권, 3권이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멀긴 한데 재밌게 읽고 있고, 이거 읽으면서 좀 신기하게도 아까 제가 문학의 쓸모를 읽었다고 했잖아요. 문학의 쓸모와 곁들여서 이 작품 속에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학의 쓸모와 문학의 쓸모,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그 주제가 하나가 뚝딱 나온 느낌이고 나름대로 되게 재미있는 생각을 했다 싶은데 여기서 말하기엔 너무 길어지겠군요. 아마 6월달에 월간 락서 글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나름 흥미로운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글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는 나중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읽고 있는 류츠신의 삼체였고요. 그 다음 읽고 있는 책은 이 책, 운동에서 나온 아룬다티로이의 작은 것들의 신입니다.
작은 것들의 신. 이 책이 이번 달 저희 이제 오프라인 독서 모임 선정 도서죠. 제가 2개월에 한 번씩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합니다.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하고 한 8분 정도, 그 공간이 좀 넓지 않아가지고 모시고 이제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번 달도 다행스럽게도 좀 빠르게 인원이 차가지고 모임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거 오프라인 독서 모임으로 선정을 하면서 조금 고민도 하긴 했었어요. 이게 좀 470쪽 정도로 긴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읽기에도 그렇게 쉬운 작품이란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저도 이번에 한 읽으면 한 3-4번째 읽는 작품이긴 한데, 매번 이제 같이 참여했던, 같이 읽어봤던 사람들이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무래도 서사적으로 이게 과거와 현재를 막 오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의 진실 속으로 비극적인 사건들로 이제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떡밥을 던지긴 하지만 그때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다달라서야 어떻게 이런 이야기였구나, 결국에 이 지점에 닿기 위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왔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고, 조금 어려운 편이지만 또 인도라는 색채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좀 선정을 했고요. 지난번에 오프라인 독서 모임이 동물농장이었고 좀 쉬었다 보니까 이번에 좀 더 어려운 작품으로 한번 선정을 한 것도 있긴 합니다. 사실 이 작품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룬다티 로이는 원래도 이제 물론 다양한 사회운동이라든지 에세이라든지 이런 저서를 쓴 작가긴 한데, 소설은 이때 당시엔 딱 한 권 썼어요. 단 한 권의 소설을 써서 부커상을 바로 수상합니다. 말 안 되죠? 진짜 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권의 소설을 써서 부커상을 수상하다니요. 그리고 이 타이틀이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긴 했는데, 한 10년인가 20년쯤 지나서였나? 지복의 성자, 이것도 몇 년 안 됐어요. 지복의 성자라는 신작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읽어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이 작품보다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아룬다티 로이 작품에 좀 궁금하시다면은 역시 작은 것들의 신으로 시작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간만에 다시 이렇게 시작해서 읽고 있는 작품이고요.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빨리빨리 읽어놔야 될 것 같은 분량과 어떤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번 달에 요것도 읽고 있었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제 곧 시작할 책도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짜잔! 솔출판사의 델러웨이 부인입니다. 버지니아 울프 작품이죠. 델러웨이 부인. 제가 원래 이거를 예전에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미세스 델러웨이, 버지니아 울프 열린 책들 버전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원서로도 갖고 있어요. 요거 이제 학부 시절에 제가 요걸로 아마 읽었을 거고, 밑줄이 있긴 있네.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밑줄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안 했나?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이 당시에 좋게 읽었던, 어렵긴 하지만 울프 작품은 원래 어렵거든요. 좋게 읽었던 작품이라서 열린 책들 버전으로 읽었었고, 이번에 제가 솔출판사로 계속 읽고 있다 보니까 전집을 모을 겸 해서 구매를 했고요. 사실 번역을 조금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해요. 솔출판사 번역이 대체적으로 읽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출판사의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열린 책들과는 어떤 느낌이 다를지 이것들을 근데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 제가 이해 안 갈 때마다 한번 두 개를 펼쳐보면서 이렇게 번역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 작품 역시도 이번 달에 읽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고, 물론 이제 온라인 모임 책인 머네인의 평원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막간의 영역에서 보여드릴까요? 바로 이 책이요. 제럴드 머네인의 평원, 노벨문학상 후보로 꼽히기도 하는 호주 작가 머네인의 평원입니다. 이 작품도 이번 달에 온라인 독서 모임 작품이라서, 이건 좀 짧아요. 한 150쪽 정도밖에 안 되는 작품이라서 금방 읽을 것 같아서.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금방 읽을 분량인데 금방 읽히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낯선 작가,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작가,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 이런 것들 궁금하니까 이번 달 모임 도서를 선정을 해서 읽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벌써 약간 뚝딱이죠. 한, 둘, 셋, 넷 이렇게 막 잔뜩 읽어놓을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또 이것만 읽겠어요? 당연히 읽고 나면 또 다른 책, 또 다른 책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지난달에 워낙 얼마 못 읽었다 보니까 이번 달에 좀 더 열심히 읽으려고 하긴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삼체나 방구석 미술관이나 문학의 쓸모나 다 이미 거의 읽고 있어가지고 또 다른 책으로 교체되고 다음 것들을 읽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시작한, 현재 읽고 있는, 펼쳐놓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다 병렬 독서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또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렇게까지 병렬 독서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이 되게 익숙한 편이라서 딱히 막 헷갈리거나 이렇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여러 작품을 각기 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병렬 독서 잘 하고 계신가요? 저처럼 이렇게 한 대여섯 권 이상 펼쳐놓고 읽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이라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젠가 제가 생방송을 하면서 알아냈던 기능이긴 한데, 유튜브에서 지난번에 대형 채널들을 대상으로 도입했던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커뮤니티 기능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채널에 커뮤니티가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침착맨이면 침착맨 커뮤니티, 락서면 락서 커뮤니티. 비교가 너무 갑자기 달라지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제 지금 채널에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시면 게시글 그 탭 라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글을 올릴 수 있는, 락서 구독자가 글을 올릴 수 있는 이 커뮤니티 란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시범 삼아서 운영을 해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대한 책 이야기라든지 제 채널과 관련된 주된 이야기들이 올라오면서 뭐 도서관 가셨다거나 뭐 책을 샀다거나 이런 이야기들, 지금 읽고 있는 좋은 문장들,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사이에서 공유가 된다면은 확실히 책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가 또 되는 거잖아요.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시도해 보고 있고요. 혹시 기능을 이제 들으셨다면 가서 하나라도 글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딱 지금 읽고 있는 책 딱 찍어가지고 이 책 어떻다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열심히 보고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번 달에 시작한 읽고 있는 책들 이야기를 더불어 맞춰보았고요.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을까요? 늘 새로운 책 이야기, 새롭진 않나? 뭐 이미 다 아시는 책들일까요?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알고 있더라도 책 이야기는 계속 듣다 보면 또 재밌기도 하죠. 벌써 다음 주인가에 도서전이 또 다가오는데, 와, 그것도 또 영상 해야 되고, 정말 6월달은 정신없이 지나가는군요. 모쪼록 날이 많이 덥고 뭐 때로는 약간 일교차가 큰 것 같기도 한데, 건강 유의 잘 하시길 바라면서 6월 독서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아시죠? 락서 채널을 구독하면은 독서량이 거의 100%로 뛴다나 뭐라나, 뭐 루머입니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 안녕히 들어가세요. 다음 바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락바!